이번 시간에는 태양의 움직임과 계절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동안 태양의 움직임을 관측하면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루 중에 태양이 남쪽에 가장 높이 떠 있을 때가 있는데요. 이때를 태양이 남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남중했을 때 태양의 높이를 남중 고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대체 왜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까요?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질 수는 없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이유를 알기 전에 방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위라는 건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거죠. 방위가 헷갈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지도를 생각해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에서 이쪽 바다를 우리는 동해라고 하죠. 그리고 이쪽 바다를 서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반으로 나누었을 때 위쪽을 우리는 북한이라고 하고 아래쪽을 남한이라고 하죠. 이러면 지금 방위가 다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동서남북 방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관측자가 우리나라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관측자가 남쪽을 바라보고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그럼 지금 관측자가 이렇게 남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뒷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이. 그럼 이 관측자의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어떤 방위가 될까요? 이 관측자가 남쪽을 보고 서 있으니까 이 관측자의 왼쪽은 동쪽, 그리고 오른쪽은 서쪽이 되겠죠. 그럼 이제 반대로 관측자가 뒤돌아서서 북쪽을 향해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관측자가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뒷모습입니다. 북쪽을 향해 서 있으면 이번에는 관측자의 왼쪽과 오른쪽 방위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남쪽을 바라보고 섰을 때와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북쪽을 바라보고 서 있으면 관측자의 왼쪽은 서쪽, 오른쪽은 동쪽이 됩니다. 방위 다음으로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 지평선이라는 것인데요. 지평선은 관측자가 서 있는 땅을 무한히 연장한 선을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이 중위도에 관측자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 관측자가 서 있는 땅을 이렇게 무한히 연장을 하면 이것이 중위도 관측자의 지평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북극에 있는 관측자의 경우는 이렇게 선을 연장을 하면 이 선이 북극 관측자의 지평선이 됩니다. 적도 관측자의 경우는 지평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우리가 지평선을 왜 이야기하냐면 각각 지역에 있는 관측자는 지평선 위에 있는 천체만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평선 아래, 땅 아래에 있는 천체들은 관측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 지구가 있고요. 지구 중위도에 관측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중위도에 있기 때문에 주로 중위도 관측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이 관측자의 지평선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 지평선을 연장을 해서 이렇게 커다란 지평선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평선을 그렸으니까 우리 한번 지평선에서 방위를 알아볼까요? 북쪽이 지금 이 그림에서 왼쪽이죠? 그럼 북극을 향하고 있는 쪽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북쪽, 반대쪽은 남쪽에 해당되겠죠.
자, 북쪽과 남쪽이 정해졌으면 동쪽과 서쪽도 정할 수 있겠죠? 이 그림에서 저 안쪽은 동쪽, 바깥쪽은 서쪽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구의 북극 방향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게 되면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한다고 했어요. 즉, 이 그림에서 지구는 이 방향으로 자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라고 표현한 지구의 자전을 방위를 써서 나타내 볼까요? 이 그림에서 보면 앞쪽에서 뒤쪽, 즉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구의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갈 때 창 밖의 배경이 뒤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실제 창 밖에 있는 나무나 풍경들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인데 차를 타고 내가 앞으로 이동을 하니까 마치 창 밖에 있는 배경들이 뒤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이 보이는 현상인데요. 태양과 별이 뜨고 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태양과 별은 움직이지 않죠. 그런데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관측자는 마치 태양과 별이 이동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창 밖의 배경이 차의 이동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게 되면 지구 안에 있는 관측자는 실제 움직이지 않는 태양과 별이 지구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인 동에서 서 방향,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동에서 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위도에 이렇게 관측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관측자의 지평선은 이렇게 그어지게 되겠죠.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관측자 입장에서는 태양과 별 같은 천체가 동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관측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측자의 지평선 아래쪽은 관측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이 빨간색 지평선 아래쪽의 천체의 움직임은 관측자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중위도 관측자는 지평선 위의 천체만 관측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지평선 아래쪽에서의 천체의 움직임은 생각하지 않고 지평선 위쪽에 있는 천체의 움직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태양은 지구 자전과 반대 방향인 동에서 서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루 동안 태양은 이렇게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관측자가 남쪽을 보고 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관측자는 하루 동안 태양이 동에서 떠서 남을 지나서 서로 지는 이러한 움직임을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위도 관측자가 하루 동안 태양의 움직임을 어떻게 관측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지구의 다른 곳, 즉 적도, 저위도 관측자나 아니면 북극, 극지방 관측자도 중위도 관측자처럼 태양의 움직임을 똑같이 관측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적도 관측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적도 관측자는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관측자의 지평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적도 관측자도 지구 자전에 의해서 태양과 별과 같은 천체가 동에서 서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관측이 되겠죠. 역시 적도 관측자의 지평선 아래쪽은 관측이 되지 않으니까 빨간색 지평선 아래쪽은 관측자는 관측할 수 없습니다. 적도 관측자의 모습을 좀 보기 쉽게 이렇게 나타내 보면요. 적도 관측자의 지평선 아래쪽은 관측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리고 역시 적도 관측자도 지구 자전에 의해서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는 이러한 운동을 한다고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적도 관측자가 동쪽을 보게 되면 태양은 동쪽 지평선에서 수직하게 위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관측자가 서쪽을 보고 있게 되면 서쪽 지평선 아래로 수직하게 내려오는 태양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극 관측자의 태양의 운동을 한번 살펴볼까요? 북극 관측자는 이렇게 위치해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관측자의 지평선은 이렇게 그어질 수 있습니다. 역시 북극 관측자도 지구 자전에 의해서 태양과 같은 별들이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을 관측할 수 있을 텐데요. 북극 관측자의 지평선 아래쪽 역시 관측할 수 없으니까 이 빨간 선 위쪽에 있는 천체의 움직임만 북극 관측자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북극 관측자의 그림을 좀 보기 쉽게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방위가 다 나무로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북극 관측자의 경우는 관측자 자체가 북쪽의 정위치, 즉 정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관측자의 나머지 방향은 다 남쪽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지구 자전에 의해서 북극에서 내려다 봤을 때 태양은 지구 자전과 반대 방향인 시계 방향, 동에서 서 방향으로 하루 동안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하루 동안 지평선과 나란하게 움직이는 태양을 관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 하루 동안 태양이 지평선과 나란하게 움직이니까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죠. 즉 태양이 지지 않는 현상이 지금 이 북극에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현상에 대해서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네, 극지방에서 태양이 지지 않는, 즉 낮이 하루 동안 지속되는 백야 현상이 북극지방에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구는 사계절이 있죠? 이렇게 지구가 계절이 변화하는 원인은 바로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만 하면 계절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반드시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여야 지구의 계절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것과 계절 변화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북반구 중위도 관측자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왼쪽 그림은 북반구가 여름일 때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하얗게 표시된 이 그림이 북반구 중위도의 관측자입니다. 이 관측자의 지평선은 여름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름철에 태양빛은 지평선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 각도가 태양의 고도, 태양의 높이에 해당되겠죠. 자, 보면 태양의 높이가 비교적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겨울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른쪽이 겨울인데요. 지금 관측자는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중위도 관측자의 겨울을 살펴보면 이번에 관측자의 지평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고 이때 태양빛은 지표면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태양의 높이는 이만큼이 됩니다. 여름철과 겨울철에 태양의 높이를 비교해보면 여름철의 태양의 높이, 즉 태양의 고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태양의 고도 변화와 계절 변화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그림은 동일한 빛이 나오는 손전등을 기울기를 달리했을 때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손전등을 많이 기울여서 비추고 있는데요. 이때 보면 빛을 받는 면적이 넓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손전등을 거의 수직하게 비추고 있는데요. 이때는 좁은 면적의 빛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를 비교해 보면
첫 번째 경우가 더 넓은 면적이 빛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와 세 번째 경우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의 양은 동일한데 첫 번째 경우는 넓은 면적이 그 빛을 나눠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빛의 밝기가 흐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세 번째 경우는 첫 번째와 똑같은 동일한 양의 빛을 보다 더 좁은 면적이 나누어서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보다 훨씬 빛의 밝기가 밝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을 태양빛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 손전등이 태양이고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이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는 종이가 지구의 지표라고 생각을 하면 태양이 비스듬하게 떠서, 즉 태양의 고도가 낮은 경우에는 태양 에너지를 넓은 면의 지표가 나눠서 흡수를 하게 되고요. 태양이 높이 떠서 고도가 높은 경우에는 좁은 면적의 땅이 태양 에너지를 나눠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동일한 면적의 땅에 흡수되는 태양 에너지는 태양의 고도가 높은 세 번째 경우가 동일한 면적의 땅에 가장 많은 양의 에너지가 흡수가 되겠죠. 일정한 면적에 흡수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많다는 건 그만큼 기온이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태양의 고도가 높아서 지표가 받는 에너지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기온이 올라가서 여름이 되는 거고요. 태양의 고도가 낮아서 일정한 면적이 받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어서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겨울이 되게 되는 겁니다. 태양의 고도 변화와 계절 변화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손전등의 기울기에 따라서 빛을 받는 면적이 달라지고 있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의 양은 동일한데 첫 번째 경우처럼 손전등을 비스듬하게 비추는 경우에는 넓은 면적이 빛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고, 세 번째 경우처럼 수직하게 손전등을 비추는 경우에는 좁은 면적의 빛이 집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의 양은 동일한데 첫 번째 경우는 넓은 면적이 그 빛을 나눠서 흡수를 하게 되고 세 번째 경우는 좁은 면적의 빛이 집중이 되는데요. 그럼 이때 첫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에 일정한 면적, 이 모는 종이 요 한 칸에 흡수되는 손전등 빛의 양은 어떨까요? 네, 동일한 양의 빛을 첫 번째 경우에는 넓은 면적이 나누게 되고 세 번째 경우는 좁은 면적이 나누게 되기 때문에 일정한 면적에 흡수되는 빛의 양은 세 번째 손전등을 수직하게 비춘 경우에 더 많아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경우를 태양과 지구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손전등을 태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을 태양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이 모는 종이를 지구의 지표라고 생각을 하면 태양이 낮게 뜨는 경우, 태양의 고도가 낮은 경우에는 태양 에너지가 넓은 지표를 비추게 되는 거고요. 태양이 수직하게, 즉 태양의 고도가 높은 경우는 좁은 지표면을 태양 에너지가 비추게 됩니다. 그럼 손전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구의 동일한 지표, 이 그림에서는 모는 종이의 이 동일한 한 칸에 흡수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은 어떤 경우가 더 많을까요? 네, 지표에 들어오는 흡수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은 동일한데 첫 번째 경우는 더 넓은 면적이 그 빛을 나눠서 흡수를 하고 세 번째 경우는 좁은 면적의 빛이 나눠서 흡수하기 때문에 손전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태양이 높이 뜬 경우에 일정한, 즉 동일한 크기의 지표에 흡수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겠죠. 지표에 흡수되는 에너지의 양이 많을수록 기온은 올라가게 됩니다. 온도는 올라가게 되겠죠. 흡수되는 에너지의 양이 많으니까. 따라서 태양의 고도가 높은 여름에는 지구의 기온은 올라가게 되고, 태양의 고도가 낮은 겨울에는 지구의 기온이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계절에 따른 태양의 고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기울어진 채로 태양 주위를 1년 동안 한 바퀴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이 변한다고 했죠. 실제로 지구가 태양 둘레를 1년에 한 바퀴씩 공전을 하는데, 지구 관측자 입장에서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태양이 1년에 한 바퀴씩 지구 주위를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전의 경우와 마찬가지예요. 실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는 거지만 지구 관측자는 지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태양과 별이 지구 둘레를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했죠.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구 관측자는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이 지구 둘레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태양이 지구 둘레를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1년 중에 요 위치에 태양이 위치하게 되면 지구에선 계절이 봄이 되고요. 태양이 이 위치에 있게 되면 지구의 계절은 여름, 태양이 이 위치에 있게 되면 가을, 이 위치에 있게 되면 겨울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북반구의 계절을 의미합니다. 자, 계절별로 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까요? 봄과 가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이 위치에 있으면 봄이라고 했죠? 반대쪽에 위치해 있으면 가을이 됩니다. 자, 봄철 어느 날 태양이 이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 날에도 지구는 자전을 해서 지구에 낮과 밤이 생기게 되겠죠? 역시 이때도 지구 관측자는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돌아서 태양이 뜨고 지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날 이 위치에 있는 태양은 지구의 자전과 반대 방향인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움직이게 되겠죠. 여러분 이 그림에서 지금 이 커다란 원은 1년 동안 태양이 움직이는 경로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그림에서 이 원은 하루 동안 태양이 움직이는 경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렇게 하루 동안 지구 둘레를 태양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중위도 관측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위도 관측자의 지평선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지평선 아래쪽은 관측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즉, 중위도 관측자 입장에서는 지평선 위쪽, 이 위쪽에 있는 하늘에서의 태양의 움직임만 관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여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이 위치에 있으면 지구 북반구는 여름이라고 했죠? 자, 여름철 어느 날 태양이 이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역시 이날도 지구는 자전을 하겠죠? 하지만 역시 지구 관측자는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구 둘레를 하루 한 바퀴 회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날 태양은 지구 둘레를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되겠죠. 그럼 이때 중위도 관측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위도 관측자 지평선은 이렇게 그어지게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지평선 아래쪽은 관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름날 중위도 관측자는 지평선 위에서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을 알아보겠습니다. 태양이 이 위치에 있으면 겨울이라고 했죠? 자, 겨울철 어느 날 태양이 이 위치에 있어요. 역시 이날도 지구는 자전을 해서 낮과 밤이 생기게 되겠죠? 지구 관측자는 지구가 자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구 둘레를 이렇게 한 바퀴 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구 자전에 의해서 태양이 이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역시 지구 중위도에 있는 관측자는 지평선 기준으로 아래쪽은 관측할 수 없고 위쪽만 관측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날 중위도 관측자는 지평선 위에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만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 알아본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 동안의 태양의 움직임을 하나로 모아볼까요? 하나로 모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름철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제일 높죠? 그리고 봄과 가을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여름보다는 좀 낮은 높이에 있게 되고 겨울철에는 남중고도가 제일 낮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태양의 고도에 따라서 계절별로 기온이 달라진다고 했죠? 여름철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1년 중 가장 더운 계절이 되는 것이고요. 겨울철은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가장 추운 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림을 살펴보면 계절별로 지표면 위에 떠 있는 태양의 시간이 다른 걸 알 수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태양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지표면 위에 떠 있게 되고 겨울철에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만 지표면 위에 떠 있게 됩니다. 태양이 지표면 위에 떠 있는 시간이 계절별로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떠 있는 여름에는 밤보다 낮이 길게 되고 짧은 시간 동안만 지표면 위에 떠 있는 겨울에는 낮보다 밤이 더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구에서의 계절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태양계 행성 중 지구처럼 계절 변화가 있는 행성이 있을까요? 자, 지구의 계절 변화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태양계 행성들의 자전축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태양계 네 번째 행성인 화성이 지구 자전축과 매우 비슷한 기울기로 기울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토성도 지구와 비슷하게 기울어져 있긴 한데요. 토성은 태양에서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낮아서 계절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태양과 거리가 지구와 비슷하고 지구 자전축과 비슷하게 기울어져 있는 화성에는 계절 변화가 있을까요? 네, 화성에는 지구처럼 계절 변화가 있습니다. 화성의 양극에는 하얀색인 드라이 아이스와 얼음으로 이루어진 극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극관이 관측을 하면 계절에 따라 크기가 변화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 하얀색 극관이 크기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화성의 여름철에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극관을 구성하고 있는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로 바뀌게 되면서 극관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고요. 겨울철에는 다시 기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변화하게 되면서 극관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한 태양의 움직임과 계절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태양의 움직임과 계절 변화 수업을 마치겠습니다.